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지은이는 나가오 가스히로, 옮긴 사람은 이선정, 펴낸 곳은 북라이프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가스히로 박사는 이 책에서 걷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사는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습관병, 류머티즘 관절염, 감기 등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기구이자 영양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기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7% 감소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이 치료되고 암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50%까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는 특히 햇볕을 쬐며 걸으면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져 기분이 좋아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해소된다며 꾸준히 걸으면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뇌로 들어가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걷기와 생활습관병, 암, 치매, 우울증, 불면증, 위장질환, 감기 등 각각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환자들의 사례에 의학적인 분석을 더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걷기를 장려하는 대신 약물을 맹신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약회사의 이기주의를 지적하고 3장에서는 바르게 걷는 방법과 자세를 설명해 동일한 거리를 걸어도 걷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바꿔주는 놀라운 걷기의 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플수록, 피곤할수록 걸어라.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단 하나의 강력한 원칙, 걷기.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군데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의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쪽 환자까지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이 점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오래전 의대를 지망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재수 시절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 있다.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약 처방이 치료의 전부라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고성능 컴퓨터라면 문진 결과를 근거로 병명을 파악하고 필요한 약을 고르는 작업 정도는 자동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라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병증을 완화시키거나 완치하는 것,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본분은 아닐까. 의대에 진학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더욱 약에 기대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개업 초기에는 약은 3종류 이하로만 처방합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진료실 벽에 붙여둘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병원의 소개를 받아 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환자가 가져온 소견서를 보면 10에서 20종류나 되는 약을 복용 중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 많은 약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었다. 복용량이 너무 급격히 변하면 도리어 위험이 따르므로 아주 조금씩 줄여야 했다. 그러는 사이 약은 3종류 이하라는 원칙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텔레비전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먹거리를 끼니마다 식탁에 올리거나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매일 종아리를 주무르는 사람이라도 걷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기 일쑤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오랜 세월 매일같이 진찰을 하니 촉진이나 문진을 하기도 전에 아, 이분은 잘 걷는구나. 이 환자는 별로 안 걷겠네 하고 얼굴만 봐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번 강조했듯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퐁퐁 솟아난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이라고 할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균형 잡힌 뇌 내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한 듯한 느긋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세로토닌 얼굴을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하루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 중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사소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반대로 걷지 않은 사람도 얼굴에 상태가 드러난다. 세로토닌 얼굴에 반대라고 하면 짐작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길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안에만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된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다. 그런 분에게 평소에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뇌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과 걷기의 효능을 깨닫고 날마다 걷는 사람 중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달리다 보면 어느새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이 황홀한 느낌에 감사일 때가 있다고 한다. 이른바 러너스 하이 현상이다. 걷기도 똑같아서 계속 걷다 보면 행복이 밀려와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이 걷기에 푹 빠지는 이유는 이러한 워킹 하이를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함께 걷거나 걷는 도중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세로토닌도 증가한다. 등산이나 하이킹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인상이 좋지 않은가? 나는 30년쯤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요세미티 계곡을 오른 적이 있다. 그 안을 걸어다니며 안전을 지키는 순찰 대원과도 마주쳤는데 모두 굉장히 친절한 얼굴이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넘치는 인상이었으니 분명 세로토닌뿐 아니라 옥시토신도 풍부했을 것이다. 걸으면 절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혼자 걸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기분에 감사일 것이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책 한 권이 계기였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뇌 안에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끼리 잘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갓난아기는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신경회로는 매우 엉성한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는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뇌 내 신경세포의 수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책을 읽으면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사고가 촉발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독서와 똑같은 효과를 걷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보니 골프를 치다 보면 잘 걷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골프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점수를 잘 외우기 때문이다. 4명이 필드에 나가 골프를 치면 본인의 점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점수까지 전부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10중 8구 골프도 잘 친다. 반대로 서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점수는 물론 자기 점수조차 잊어버리기 일수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그만큼 연습하고 코스도 많이 돌았을 것이다. 골프를 치는 동안 카트를 전혀 타지 않으면 1라운드에 약 10km를 걷는다고 한다. 만약 한 달에 10번 코스를 나간다면 골프만 쳐도 100km를 걷게 된다. 그 정도로 걷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고 머리 회전도 빠른 것이리라.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무릎이 시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욱신거려서 똑바로 서지도 못해요. 걷기를 추천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많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무릎과 허리를 비롯해 온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이를 핑계로 몸을 사리며 걷지 않으면 점점 쇠약해질 뿐이다.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더라도 무릎 보석이나 허리 보호대를 지지하면서 가능한 만큼 걸어보자. 앞서 소개한 올바른 걷기 자세를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걸으면 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손발 관절의 통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각해지면서 관절 부분의 뼈가 변형된다.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움직이면 아플 텐데 하는 걱정으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따라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연골이 닳는 원인은 나이 탓도 있지만 과격하고 잘못된 운동 습관이나 비만 체형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착지할 때 체중보다 3배나 큰 충격이 발생하는 조깅은 추천하지 않는다. 다리가 오자 모양으로 휘는 오다리는 일본 사람에게 많은데 특히 무릎 안쪽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안쪽 관절이 닳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경우 오다리 교정 깔창을 이용해 발바닥의 바깥쪽을 조금 높이면 휜 다리가 교정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든다.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걷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깔창과 같은 교정용품이나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처럼 약해진 신체를 지지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며 걸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걸어야 한다. 열심히 걷다 보니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환자도 결코 적지 않다. 바깥에서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건물 복도를 걸어도 좋다. 쭉 뻗은 데다 손잡이도 있으므로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한 걸어야 한다. 그것이 내 바람이다. 심장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이라면 심장병 환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심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걸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걸으면 낮은 강도로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 재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키히토 일왕도 심장의 관상동맥 대신 별도의 혈관을 연결하는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뒤 심장 재활을 계속했다고 한다. 심장 재활이란 심장에 가벼운 부담을 주는 운동을 가리킨다. 걷기야말로 심장 재활의 기본이다. 아키히토 일왕도 수술 직후부터 재활에 매진한 결과 수술 전보다 체력이 좋아졌다고 한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해 걸으려면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전 의식하기, 견갑골 모으기, 골반 앞으로 기울이기를 소개했는데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폐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르게 걸으려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차듯이 내디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세는 의외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 위에서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머리에서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착지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해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다.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상상해보자. 좁은 보폭으로 발을 탁탁 떨어뜨리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장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나는 과장을 조금 섞어 북한 병사처럼 걸으세요 라고 권한다. 북한 병사는 가슴을 열고 등을 쭉 편 자세에서 턱을 당기고 큰 보폭으로 걷는다. 물론 그 걸음걸이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좋은 교본이 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